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웹데이터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제 예제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 웹 크롤링 또는 웹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리퀘스트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퀘스트 패키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웹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인 HTTP 요청을 위한 패키지이고요. 여러분들이 구글 콜랩을 사용한다면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리퀘스트, 임포트 리퀘스트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사용법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URL을 일단 지정할 수 있겠고요. 결과를 리스폰스의 줄임말이 RES에 저장을 하고요. request get 이게 이제 우리가 웹 요청을 보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www.yahoo.com 이렇게 보내게 되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 데이터는 .text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는 간단하게 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패키지이고요. 리퀘스트의 전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아닌 오늘은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REST 할 때 4개의 요청에서 요청 메소드에 대해서 4개를 배웠는데 오늘은 ge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대부분 웹 데이터를 조회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우리가 이 수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get 메소드를 볼 거고 헤더에서 이제 유저 에이전트 값을 다루는 것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 파람스, get 요청에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으로 받은 이제 리스폰스 응답을 살펴볼 텐데요. 응답에 이제 상태를 알려주는 스테이터스 코드 그리고 리스폰스의 이제 실제 바디 데이터를 나타내는 텍스트 또는 이제 제이슨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디는 제가 HTML로 받거나 또는 제이슨의 형태로 받는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바디에는 텍스트, HTML을 받는 텍스트와 제이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퀘스트입니다. 메소드 보게 되고요. get 메소드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용도로 쓰는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get 메소드를 사용하여 조회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간혹 데이터를 전송해서 예를 들어서 검색이라든지 특정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포스트 메소드 사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URL은 우리가 따로 저장하게 되고 아까 예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yahoo.com을 yahoo.com에 요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태 코드 200이라는 것은 OK라는 뜻이고요.
제대로 결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점 텍스트 하면은 이제 HTML의 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 HTML에서 body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URL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야후보다는 네이버를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200이 아니라 503을 가져오게 되죠. 503은 의미가 503일 경우에는 서비스 사용할 수 없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오브젝트가 뭐 서버가 이제 너의 응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가 없어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웹 요청에서 자주 쓰는 기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헤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더는 사실 많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저 에이전트 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로 웹 요청을 보낼 때 브라우저로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그렇죠? 웹 요청을 보게 되면 유저 에이전트 값은 브라우저를 나타냅니다. 해당 브라우저의 브라우저가 뭐 어떤 엔진으로 되어 있고 버전이 뭔지 브라우저의 이름은 뭔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자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방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봇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유저 에이전트로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나 또는 이런 봇들의 방문을 원치 않는 곳에서는 유저 에이전트가 브라우저일 때만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네이버 뉴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를 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유저 에이전트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F2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브라우저 하나 보이시죠? 크기가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좀 겹쳐서 두겠습니다. 겹쳐서 두고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네이버 뉴스죠. 네이버 뉴스에 방문을 하면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저 에이전트 값을 찾으려면 여기에 이제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 버튼 누르고 아래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는 F12를 누르시면 바로 개발자 도구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게 되면 그렇죠. 메뉴 버튼 상단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 그리고 도구 더보기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상단이나 뭐 옆에 또는 하단에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엘리먼트 탭은요. 실제 웹페이지에 이제 HTML을 보여주고요. 콘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부분, 뭐 소스는 뭐 해당 파일의 구조나 이제 소스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실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개발자 도구를 실행한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려면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쪽 오른쪽 상단 위에 프리저브 로그라는 곳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거에 체크하게 하지 않게 되면 해당 로그가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새로 고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옆에 패치 슬래시 XHR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올이라고 되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를 패치 XHR로 하면 이제 필터링 기능인데요. 올일 경우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와 요청에 대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은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패치 XHR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해서 한번 컨트롤 F5나 또는 새로 고침을 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요청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all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나오지 않는 건가요? 잠시만요. 패치나 XHR의 형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필터링에 all 누르고 all 누르고 이제 뉴스 우리가 했던 거 클릭하게 되면 헤더 누르게 되면 이제 맨 위쪽에 있을 겁니다. 맨 첫째 줄에 news.naver.com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옆에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궁금한 거는 위에 제너럴 있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헤더 있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헤더 있습니다. 리스폰스 헤더는 제너럴 같은 경우는 공통된 부분이에요. 두 개의 요청에 공통된 부분이고요. 이게 공통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리스폰스 헤더의 값이네요. 그렇죠? 리스폰스의 헤더의 값이고 스테이스 코드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리스폰스 헤더나 리퀘스트 헤더에서 좀 주요한 헤더 값들을 이 앞에 제너럴에 놓은 것 같고요. 리스폰스 헤더인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응답 자체의 정보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리퀘스트 헤더는 요청 자체의 데이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이 있는데 제가 가진 브라우저의 유저 에이전트 값은 모질라 슬래시 5.0 뭐 이고요. 그리고 맥킨토시 내 인텔 맥이다 또는 이제 애플 웹킷이고 그렇죠? 크롬 93 버전 또는 사파리 뭐 이런 식의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헤더를 요청에 넘기는 방법은 이렇게 딕트로 헤더의 값들을 정해 주고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필드의 값을 키 값을 써주고 우리가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헤더 값을 넣을 수 있고요. 요청을 할 때 헤더를 보내는 방법은 URL 뒤에 헤더스 이렇게 넣게 되면 해당 키 파라미터에 헤더스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요청한 거 503 서비스 어네일러블 대신에 200 OK를 의미하는 정상적으로 요청을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200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점 텍스트 하게 되면 제가 HTML에 요청에 HTTP 요청에
바디 부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는 보이지 않지만 클릭하면 전체가 보이게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클로닝하면 우리가 이제 뉴스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유저 에이전트가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는 유저 에이전트 값이 없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이트가 유저 에이전트 값으로 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크 유저 에이전트에 대해서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크 유저 에이전트는 유저 에이전트의 값을 흉내내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브라우저의 유저 에이전트 값을 흉내내는 패키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크롬 디버거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서 유저 에이전트를 가져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콜랩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유저 에이전트, 페이크 유저 에이전트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 느낌표 하시고요. pip install 페이크 유저 에이전트라고 치시면 페이크 유저 에이전트를 콜랩이 존재하는 런타임이 이제 가상 컴퓨터잖아요. 가상 컴퓨터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엔터에서 실행하시게 되면요. 해당 패키지를 설치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셀 옆에 이제 OK 표시가 뜨게 되는 거죠. 페이크 유저 에이전트의 사용 방법 보겠습니다. from 페이크 언더바 유저 에이전트 하시고요. 임포트 대문자 camel 케이스로 유저 에이전트 하시게 되면요. 유저 에이전트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UA라는 값에 유저 에이전트를 저장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유저 에이전트 되셨죠? 인덱스 에러가 떴는데 해당 에러가 뜰 수도 있고 뜨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에러가 뜨면 사용할 수 없나 봅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실행을 해주세요. 서버 유저 에이전트 값을 가져오는 서버에 요청이 너무 많아서 에러가 났나 봅니다. 에러 메시지가 뜨면 한 번 더 실행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 값을 가져온 방법은 점하고 가져오면 되는데 사파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파리에 대한 유저 에이전트 값을 가져오고요. 크롬 하면 이제 크롬에 대한 유저 에이전트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제 랜덤이라고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랜덤이고 이제 해당 컴퓨터 플랫폼이라든지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컴퓨터도 랜덤 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와 함께 쓰게 되면요. 네이버.com을 주소 변수에 담아두고 헤더에 우리는 유저 에이전트 값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UA 랜덤으로 값을 채워주게 되고요. 리스폰스 결과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여기서는 get으로 주소 그리고 헤더스에 우리가 헤더스를 넘기주게 되면 유저 에이전트를 요청할 때 특정 URL 주소로 요청할 때 넘겨주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레스 값을 살펴보게 되면요. 200으로 요청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제없이 처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청의 기본, get 요청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헤더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헤더 값을 설정할 때는
키와 밸류 값으로 설정하고 딕트를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딕트를 이용하고 헤더스에 해당 딕트, 그렇죠? 사전을 넘기면서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쿼리 파람스를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쿼리 파라미터라는 거의 줄임말이고요. get 요청에서의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get 메소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할 때 검색어 등의 데이터를 넘길 때 서치를 할 때 우리가 검색어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 검색어를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형태는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GitHub를 사용하겠습니다. GitHub의 오픈 API 쓸 거고요. 서치 레포지터리 저장소에서 검색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스의 결과 담고요. 그리고 get URL을 하게 되면 42라는 것을 뜨게 되죠. 42의 경우에는 요청이 잘못됐다는 의미인데 살펴보기 위해서 텍스트 확인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 있나요? Q라는 필드가 미싱돼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서치인데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URL에 이제 Q 값을 넘겨서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와 주소를 구분하는 것은 물음표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 값과 밸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이제 Q 값에 Q는 파이썬 3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데이터를 해당 요청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 제대로 실행했음을 알리는 200이 뜨고요. 그리고 텍스트 값을 보면 JSON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만약에 HTML 형태라면 텍스트만으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텐데 JSON의 형태라면 JSON 함수로 JSON 특정 JSON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HTTP 값의 바디 안에 있는 JSON 값을 파싱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 형태는 딕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쿼리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형태는 주소 뒤에 물음표를 연결하고 그리고 넘기는 변수 이름의 값을 넘기는 형태로 됩니다. 2개 이상의 값을 넣을 때는 이렇게 %를 이용해서 2개의 변수에 값을 2개를 넣어서 값을 2개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같은 주소에 이제 커리 파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어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편리성의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주소의 형태로 넘기기보다는 쿼리 파람을 이제 딕트의 형태로 넘기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위와 동일한 요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와 요청 같은 요청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파람스라는 딕트에 제가 Q하고 키와 밸류 값으로 파이썬 3를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하고 get 요청을 보낼 때 URL 쓰시고요. 파람스의 이제 파람스 키워드 인자에 우리가 정해놓은 키와 밸류 값을 넘기게 되면 Q 값에 파이썬을 넣어서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실행하는 이 코드는요.
지금 이 실행하는 이 코드는 정확히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get 요청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할 경우 q 값을 우리가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매번 요청할 때마다 파라미터의 값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200이 나오고요. 레스 제이슨이기 때문에 제이슨 값을 가져오면 이렇게 해당 제이슨 값을 딕트의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받는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응답에서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인데요. 스테이터스 코드는 응답이 어떤 상태를 가지는지, 우리가 요청을 보낸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자주 쓰는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면 좋은 것들이 이제 200, 그렇죠? OK라고 돼 있죠. 요청이 적절히 처리되었음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404 찾지 못한다. 요청을 보낸 그 페이지에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402 결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500에 이제 인터넷 서버 에러 이렇게 있습니다. 400번대 코드는 사용자가 데이터나 주소값을 잘못 보냈을 경우 자주 일어나고요. 500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구현이 안 됐거나 또는 서버에 에러가 났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요청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500번대를 응답에 전달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yahoo.com을 살펴보게 되면 응답은 이제 그 값을 우리는 레스라는 값에 담고 get 요청을 보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리스폰스 객체다. 그리고 그것의 상태 코드는 200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응답에서 이렇게 보는 것 이외에 실제적으로 응답 코드를 가져오는 것은 스테이터스 코드를 하게 되면 해당 응답 코드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바디를 볼 텐데 우리가 저번에 본 거와 같이 그 웹 데이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요청은 웹 요청은 헤더 부분과 그렇죠? 헤더 부분과 그리고 바디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요. 응답도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청의 바디 부분은 요청할 때 보내는 데이터를 담는 곳이고요. 응답의 바디 부분은 서버에서 우리한테 주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응답의 바디 부분에는 두 가지 크게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 HTML 데이터가 있거나 또는 JSON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후와 같은 경우에는 HTML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HTML의 경우에는 그냥 이 값을 가져오면 되고요. 그럴 때 쓰는 것은 텍스트 하게 되면 바디 안에 있는 값만 우리가 가져와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와 반대로 제이슨일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을 하나 볼 텐데 아까 GitHub에서 레포지터리 검색하는
요청을 하면은 알 수 있는데 아니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커리 파람 형태로 요청을 하게 되고 를 정해서 q 값에 파이썬 3를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이와 같이 파람스 키워드 인자에 파람스를 넘김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제대로 실행됐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는 HTML이 아닌 JSON 형태이기 때문에 JSON하고 실행시켜주면 우리가 JSON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 이제 JSON 값을 딕트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마치 딕트가 값을 가져오듯 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를 가져오면 첫 번째 파이썬 3의 패키지는 run-python 3라는 레포지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리퀘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과정은 리퀘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웹 크롤링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는 매우 방대한 생각보다 이제 작지 않은 패키지입니다. 요청을 다양한 형태로 보낼 수 있고요. 또한 헤더와 예를 들어서 로그인 같은 인증을 기본적인 인증을 실행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바디에 담겨져 있는 값을 텍스트로 그대로 가져오거나 제이슨일 경우에는 제이슨으로 파싱까지 해주는 그런 다방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앞에서 이제 강의했던 웹데이터와 이해와 연결되어서 뒷부분에 이제 크롤링을 연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의 코드에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정도로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강의로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요청해온 값들 그 중에서 이제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키와 키 값으로 값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HTML인 값의 경우에는 그 HTML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쉽게 바꿔야 되거든요. 관련 패키지인 뷰티풀 숲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입되어 있는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응답을 해드릴 거고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피드백도 있으시면 같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반영해서 강의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